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그 누구보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인데요. 이곳에 남북 평화를 위해 기도해온 종교인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월요 평화기도회 목사 모임과 천주교 의정부 교구 사제 모임인데요. 최근 이분들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국회의장과 통일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천주교 의정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총무로 계시는 강주석 신부님 연결돼 있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천주교 의정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맡고 있는 강주석 신부입니다. 예.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신부님을 포함한 북한 접경 지역의 종교인들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국회의장과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 개신교 측에서 먼저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통일동산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주도하셨고 저희 천주교 신부들도 좀 동참할 것 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대북전단 이살포 금지법 지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인권단체들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국제적인 인권단체들도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인들도 또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 전단 살포 행위가 이게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우리 종교인들은 이 전단 살포가 결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 또, 인권 상황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길이 사실은, 정말 성찰과 식별이 필요한데, 인권단체들이나 다른 정치인들도 좀 이것을 깊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입장문을 내게 됐습니다. 예. 자, 지금 국회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관련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오늘 자정을 기해서 이를 종결하는 그 동의안을 좀 제출을 해서 아마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자, 그 누구보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것이 역시 북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 여러 불안 요소들이 있다고 이분들이 좀 느껴온 것 같은데요. 이 대북전단 네. 살포가 좀 어떻게 좀 행해져 온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그게 이제 무력 충돌을 또 유도할 수 있다. 실제적인 그런 위협도 있었고, 이런 그 우려가 굉장히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사실 이제 일부 탈북민 단체들이 주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화해위원회도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실은 탈북민들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갈리지만 이 탈북민들 일부 탈북민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또 염두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좀 주도하는 국제 단체들이 이제 이 전단 살포 행위를 이렇게 돕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전단지 살포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만 활용됐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990년대에 쿠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 미국과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쿠바인들 이제 쿠바를 탈출하신 분들, 탈쿠바인들 우익 단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이애미 같은 데서 이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 쿠바 아바나 상공에서도 이 카스트로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이제 이런 것이 사실 또 비행기가 격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과 쿠바 어떤 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는 이런 결과도 가져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나 지금 이 활동하는 단체들 배경 뭐 이제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전단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네. 체제를 좀 선전하고 네. 이제 북한의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네. 과연 효과가 있느냐? 라는 네. 물음을 던졌을 때 지금 네. 이미 그 북한 뭐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북한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를 다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결국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예 보고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결국은 이 대북전단 살포라는 게 불안을 조성하는 네.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밖에 되지 않느냐 네. 라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 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그동안 보여왔는데요. 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북한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4.27 판문점 선언에도 이게 합의사항에 들어있을 만큼 북한 당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래서 서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서로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 그 서로의 어떤 그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4.27 판문점 선언에서뿐만 아니라 뭐 91년도에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보면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사실은 좀 뭐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단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원색적인 뭐 편정적인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적대적인 방식으로 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인권의 신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만 이제 이런 의문을 던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뭐 한국 정부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뭐 평화적인 방법으로 관계 개선을 하자고 하면서 뭐 속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 예.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만이 이 폭력이 아니라 이렇게 네. 비방하는 전단살포 또 언어적인 폭력도 정말 평화를 해치는 그런 또 큰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러면서 평화를 이루자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자, 다만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복잡한 좀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국내외 인권 단체들도 뭐 어떤 뭐 생각을 이제 반대하는 이 살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는데도 사실 뭐 목소리를 잘 못 내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의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의 자유가 매우 이제 중요한 가치이지만 저는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에도 무슨 모욕죄라는 것도 있고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또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 거지만 어떤 그 법이라는 것이 서로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저는 뭐 이게 그런 비난 행위,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굉장히 사실은 오히려 저는 북한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행위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분란을 조장하는 것들은 당연히 질서를 이제 그 우리가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법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런 쪽에 합리적인 좀 제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결코 네. 자유라는 말에 이렇게 포함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권 단체들도 너무 기계적인 어떤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목적은 정말 정의와 평화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정의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자유라는 말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또 네. 자신의 어떤 책임감을 수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최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네.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 나눈 내용과 다 연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야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처음에 이제 뭐 이승만 정권 때 북친 통일을 하다가 뭐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 이후로 이제 평화통일 얘기를 우리의 뭐 공론인데 사실은 말은 평화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아직도 그런 공격적인 상대를 좀 붕괴시켜야 된다. 뭐 이제 이런 흡수통일 내지는 정말 북진통일까지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도 변화돼야 된다. 우리 마음도 변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이제 통일교육이 정말 또 평화교육이 필요한데 아마 통일교육원 입장에서는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제 활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종교의 역할이 그런 평화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천주교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이제 민족화해위원회가 있고 전국에 다 이렇게 교구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전문적인 정보도 전달을 받고 교육 방식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평화교육, 화해교육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예. 네. 사실은 이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불교, 원불교도 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런 그 평화 단체들이 있는데 이제서야 이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이러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게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진작 좀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조금 제가 사정은 잘 모르지만 혹시 뭐 필요하다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의정부 교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사실은 많은 것을 준비도 한 것도 있고 이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제약이 많은데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 12월 26일에 성탄절 다음 날에 아마 여기서 이제 프랑스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요. 그 떼제 공동체 수사님이 좀 주도를 해서 여기서 평화 기도회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아마 녹화를 좀 하고, 이게 전 세계에 아마 온라인으로 뭐 1월 1일경쯤에 송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 떼제 공동체가 세계적으로 뭐 굉장히 유명한 어떤 기도회를 하고 있고, 평소에는 이제 수천 명의 젊은이가 매주 모였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떼제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온라인을 기획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분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한반도, 그러니까 저희 의정부 교구에 이제 여기 참여와 속죄의 성당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소수지만 이제 소수가 기도를 하고 그것을 온라인에서 같이 함께하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이 한반도 상황을 같이 공부를 하고 또 한반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과연 북한은 크리스마스 관련 문화가 조금이라도 좀 남아 있을까 이런 것도 참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 그 분단 전에는 남한보다 네. 북한이 그리스도교 교세가 더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네. 지금도 이제 크리스마스 뭐 분위기나 문화가 북한에 좀 남아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워낙 사실 뭐 그리스도교 인구 자체는 너무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교적인 성탄의 의미는 이제 굉장히 약할 것 같은데, 근데 좀 재밌는 얘기는 최근에 탈북민한테 들었는데 마침 12월 24일이 김일성 주석의 첫 번째 부인 김정숙 여사 생일이 24일이라는 거예요. 12월 24일. 12월 24일. 예. 그래서 그날을 좀 특별한 명절 비슷하게 그렇게 뭐 김일성 주석의 생일처럼 지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돼서 사실은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 성탄절이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그래서 뭐 눈도 내리는 계절이고 뭐 이렇게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 자체를 즐길 수는 없지만 김정숙 여사 생일을 기념하는 식으로 해서 핑계 삼아서 약간 파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크리스마스 문화라는 것이 뭐 지금은 종교적인 의미와는 뭐 상관없이 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아프리카나
정말 전 세계인들이 연말에 하나의 어떤 문화 축제로서 이렇게 즐기는 경향이 또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종교적인 의미도 살아나게 되고요. 네. 북한에도 글쎄요, 참 궁금하네요. 예, 어느 정도 그런 또 분위기가 남아 있을지.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좀 어떻게 좀 맞이하면 좋을까요? 올해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19라는 뭐 전 인류가 지금 고통을 받는 전에 없던 이제 상황 때문에 모두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고 정말 평화가 더 간절한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서 꼭 크리스마스는 정말 뭐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류가 평화를 더 간절히 소망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또 한반도의 상황이 또 너무나 이렇게 어렵고 좀 암울한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적대하는 세상이 아니라 좀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럽게 서로를 조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더 들었으면 우리가 또 평화가 좀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천주교 의정부 교구 민족화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